2025년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포디움 밖의 이야기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알핀은 완전히 그리드 최하위로 추락했고 이제 모든 걸 2026년에 걸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포디움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반면 맥라렌은 여전히 가장 빠른 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안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레드불은 작은 틈도 놓치지 않으며 베르스타펜을 다시 경쟁 구도 속으로 밀어넣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스 알본이 던진 한마디가 큰 반향을 불렀습니다. 베르스타펜을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일 수도 있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 좋아요 잊지 마시고 결승선 채널 구독과 하이프 클릭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제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뮬러1에서 매 시즌 오르내림은 당연한 일이지만 알핀이 2025년에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침체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몬차와 바쿠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피에르 가슬리와 프랑코 콜라핀토가 그리드 맨 뒤에서 달리며 탑 15조차 넘보지 못했습니다. 연속 2주말 동안 포인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겁니다. 가슬리는 늘 솔직했습니다. 몬체서 그는 몇 달 전부터 올해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시즌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 인정했죠. 차만 봐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에오125는 직선에서 느리고 코너에서는 불안정하며 전반적으로 다루기 힘든 차예요. 몬차에서 윌리엄스가 시속 364km를 기록했을 때 알핀은 340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날개 각도 하나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엔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슬리는 직설적으로 말했죠. 셰시, 파워, 유닛, 밸런스 어느 하나 제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요? 콜라핀토는 조금 더 낙관적인 척하며 오스틴이나 멕시코에서 기회를 언급했지만 동시에 차가 얼마나 예측 불가하고 위험한지도 털어놨습니다. 드라이버가 한계를 넘겨야 겨우 뭔가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업데이트도 사실상 멈췄습니다. 6월 이후 가져온 건 단 3번의 작은 패키지뿐, 그것도 특정 서킷숑이었고 성능 향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팀의 시선은 이미 2026년을 향해 있죠. 프랑스 엔진을 버리고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쓰기로 한 겁니다. 르노가 공식적으로 F1에 복귀한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비오 브리아토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잊어야 할 시즌이라고요. 시즌 초반부터 차를 발전시키지 않은 게 큰 실수였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동시에 2026년에는 포디움을 노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낙관적인 목표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가슬리는 우린 반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문장은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우승을 약속했고 중기적으로는 챔피언까지 말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후퇴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하스보다도 24포인트 뒤처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결국 알핀은 언젠가 올 미래를 버티며 기다리는 팀처럼 보입니다. 물론 규정 변경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은 분명 희망이고 예산 상한제도 격차를 줄여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알핀이 이번에는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 역시 또 하나의 좌절로 끝나게 될까요? 바쿠는 2025년 시즌 내내 무적처럼 보였던 팀의 현실을 직격으로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워킹에서 만든 AMC 39는 팀 역사상 최고의 차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 차는 빠르지만 다루기 쉽지 않고 코너 진입에서 차분함을 요구하며 단일 밀리라도 한계를 넘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피아스트리의 사고와 노리스의 부족한 페이스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드라이버가 완벽히 조율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이 차는 잔혹할 수 있다고. 때로는 손에 완전히 들어온 것처럼 안정적인데 다른 순간에는 칼날 위를 걷는 듯 배신을 합니다. 여기에 늘 앞서가야 한다는 개인적 압박이 겹치면 결과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노리스가 팀 동료와의 싸움에서 성급함을 드러냈고 바쿠에서는 피아스트리가 혼자 실수로 무너졌죠. 즉 LMC 39는 분명히 공격적인 괴물 같은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길들이려면 드라이버가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완벽한 주말을 스스로 망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드라이버는 대체로 잘 해왔고 실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은 결국 누가 덜 실수하느냐라는 디테일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레드불은 지금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버 라인업의 미래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알렉스 던입니다. 포뮬러 2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그는 지나친 공격성으로 자기 레이스뿐 아니라 다른 드라이버들의 경주까지 망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실수만 줄였더라면 지금쯤 챔피언십을 다투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은 아르비드 린드블라드입니다. 헬무트 마르코가 제2의 베르스타펜이라 부르며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까지 포뮬러 2에서는 확실히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24년 안토넬리의 무기력했던 시즌을 떠올리게 할 정도예요. 현재의 문제는 로슨과 츠노다 사이에 있습니다. 로슨은 레드불에서 단 3번의 그랑프리만 치른 뒤 다시 레이싱불스로 돌아갔지만 이후 회복력을 보이며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츠노다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에요. 카테고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메인팀까지 올라왔지만 2026년에도 그리드에 남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분명 빠르고 좋은 드라이버지만 르클레르나 러셀 같은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새 얼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불은 아직 츠노다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후보로 시선을 옮긴 모습이에요. 바로 2-3 하자르. 그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포디움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로 가장 유력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죠. 헬무트 마르코도 몇 차례 은근히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게다가 혼다가 레드불에서 떠나면서 츠노다가 가졌던 정치적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가 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레드불의 절대적 리더 자리에 오른 이후 거쳐간 드라이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슬리, 알본, 페레즈, 누구든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최근 윌리엄스에서 다시 자기 길을 찾은 알렉스 알본이 당시의 경험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왜 많은 드라이버들이 베르스타펜 옆에서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알본은 당시 자신에게 경험과 성숙함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스타일에 맞지 않는 차를 다루며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커리어 초기였던 그는 그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적응하려 애썼지만 문제를 우회할 만큼의 배경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어쩌면 포뮬러1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베르스타펜은 완벽하지 않은 차를 완벽한 듯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알본도 강조했죠. 막스는 차의 결함을 숨겨버리고 다른 드라이버라면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려버린다고요. 이런 능력이야말로 그와의 비교를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유키 츠노다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알본은 지금도 츠노다와 연락하며 조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츠노다는 현재 바로 그 반대편 차고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늘 베르스타펜과 비교당하며 같은 차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 바쿠에서도 츠노다는 레드불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며 랩당 겨우 몇십 분의 차이만 보였지만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엔 절벽 같은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레드불 드라이버들을 비판하는 건 쉽지만 사실 그 기준선 자체가 인간을 초월한 수준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페레즈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짓눌렸고 가슬리는 6개월도 버티지 못했죠. 알본은 조금 더 오래 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츠노다가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만 알본조차 임무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정도라면 아직 입지를 굳히지 못한 츠노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자리일까요? 결국 알본의 발언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과소평가했던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베르스타펜은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는 특출난 재능으로 팀메이트의 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레드불이 아직까지도 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팀메이트를 찾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막스가 혼자만의 챔피언십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레드불에서 고전했던 드라이버들이 팀을 떠나면 대부분 곧바로 제 기량을 되찾고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베르스타펜이 만들어내는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